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었죠? 쿼더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습니다. 예, 네 마리의 마녀가 날뛰는 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때 기관의 증권맨들은요, 그냥 일단 관망을 해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하지만 제자리는 찾는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냥 쉬는 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많이 뭐 빠지면은 또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증권맨들은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르죠. 매일매일 시세를 봐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씩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변동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1% 가까운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름 견고하게 하락 출발을 했고 조금 더 밀리다가 보합선까지 다 올라와서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는 완전 보합이죠. 0.03% 보합선에서 끝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 이후 OECD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이거 우려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리가 또 상승하니까 그 부담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 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 오르고 잠깐 여기에서 주변 증시 환경 잠깐만 볼게요.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 오르락 내리락해도 제자리였죠. 나스닥도 그렇고요. S&P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위에서 떨어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동조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본 지수 한번 보시죠. 일본 지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중국 지수 오히려 상승해서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가 있죠. 대만 지수 미국이랑 거의 연동되는 흐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움직였어야지 정상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왜 이랬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만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특수성이 있다면 언제 이슈가 될지 모르는 북핵. 예, 핵실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터질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로 엮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준비가 외국인 쪽에서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이유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거 예, 수급 동향인데요. 선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만 선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고요. 파란 것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에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동시호가에서 처리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다음 월물 동시호가 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장중 동향을 보면 완전 똑같죠. 외국인이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네들 이익 구축한 대로 이익 실현했다가 올려붙여서 콜 이익 실현했다가 그래서 제자리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가능성 뭐 반, 북핵 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염두 그거 반이라면 일단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요. 제자리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 증시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2660은 바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푹 떨어지는 이날 화요일 날이죠. 푹 떨어지는 화요일 날 이 상승 추세대 하락해도 3일 이내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상승 추세 그러니까 5일선 정도 되겠네요. 는 갖다 놓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주변 증시와 연동된 흐름이라면 2660은 바로 갖다 놔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끌어내렸으니까 억지로 내리끌은 거, 즉 억지로 매도 친 것 다시 확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선물 쪽에서 나타났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 2300억 선물 매도 했지만 결제가 된 상태고요. 롤 오버가 대부분 된 상태겠죠. 옵션 부분에서 오늘 콜 옵션 20억, 풋 옵션 16억 정도 상승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이게 이번 월물이냐? 아니에요. 다음 월물이에요. 대부분.
근데 주식을 9천억 넘게 오늘 매도를 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매수를 해줬고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흔들면서 물량 털 거 털고 그 물량 개인 기관이 일단은 받아줬다라는 거 순환매 구간에서 그런 과정에서 양봉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기일 이후의 흐름은 변환점, 즉 주가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 크다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북핵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되는 것이요. LIG 넥스원 3% 넘게 상승했고요. 한국항공우주 1.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5% 상승, 하나 시스템까지 보죠. 2.8% 상승합니다. 보시면은요.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 가능 기대감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는 북핵 리스크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전 고점 강하게 튕겨 올라갔죠. LIG 넥스원이나 전 고점 이제 가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이제 전 고점 때 가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북핵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다 그 플러스 알파가 나로 성공 이것까지 되는 쪽은 더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섹터로 놓고 보면은요. 대한유화를 비롯해서 석유화학, 석화주들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거 웬열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에도 오늘로서 딱 벗었습니다. 저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맥락이고요. 물론 LG화학은 이미 준동을 시작했죠. 화학주 이렇게 세 종목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화학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중국이 경제 봉쇄 풀고 그러면은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관련 석유화학 제품들이 좀 호조를 보이지 않겠어?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뉴스는 띄워놓지 않는 것이요. 상승의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올랐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석유화학 분야, 대한유화가 일단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보이지만 롯데케미칼, 크게 보면은 LG화학이 가장 크고요. 금호석유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SO일 같은 정유주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EMA 코로나19 중요 의약품을 발표를 했는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나온 뉴스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흡입형 치료제 유럽 3상 계획 승인. 유럽 3상이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그동안. 이미 그 부분은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도 올라오는 대로 매도 여기서 단타 정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바닥은 잡은 느낌입니다. 흐름상이요. 왜냐하면 이 고점 40만 원이라고 하죠. 4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 났죠. 단기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따블을 가도 반토막 상태예요. 따블이 나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권역에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는데 일단 이 세 종목 가운데서 주도주는 역시 셀트리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게임주 대형주요. 게임주에서도 대형주단이 오늘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NC소프트 1.4%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래프톤, NC소프트, 하반기 게임주, 신작 출격 바로 이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낙폭과대예요. 이유는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매출 줄지 않겠어? 이런 불안감. 그리고 중국 판호 열렸는데 이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날아나네? 라는 실망감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만큼의 또 낙폭과대 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 펄어비스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앞서 보셨던 NC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보시면은요. 크래프톤도 한번 보시죠. 5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여기서 더블을 가도 반토막 상태예요. 더블을 가도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여기서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 게임주 크래프톤과 NC소프트, 더군다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들어온 재료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펄어비스, 이거 중국 판호에 대해서는 펄어비스가 최선호주인데 매출단이 조금 별로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 애널리스트가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한번 뚝 떨어졌는데요. 충분히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오늘 특징주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CGV, 지금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CJ, CGV가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27,800원 주가인데 51만 7천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물을 다 받아서 상승을 시켜버렸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CJ, CGV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지금 범죄도시 2 흥행에 이어서 6월 달에 대작들이 흥행작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개봉이 되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주 그 안에서도 이 극장 CJ, CGV 그동안 계속 관심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를 동원하면서 깨끗한 양봉 고점 치고 올라가면서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였었던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끝났고요. 그 끝난 증거가 오늘 장중 하락에서 다시 이렇게 양봉이 들어올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으로 끝났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일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